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여자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단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당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살다 보니 뭐든지 제 뜻대로 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부러진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교육자가 되기를 늘 바라셨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늘 하는 만큼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장하였고,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임용도부터 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교사가 되자 부모님은 본인들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저까지 선생님이 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죠. 참 좋았어요. 난 이제 여한이 없어. 네가 교사가 되다니. 아빠 꿈을 이뤘어. 너도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 공부하느라 힘들었잖니. 그래, 소원이 너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엄마 아빠 실망시켜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부만 했잖아. 이제 너도 좀 즐겨. 엄마 아빠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데? 아니야. 그래도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지. 고마워. 엄마 아빠가 언제나 날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적성에 잘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시름 푹 놓으세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교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참 재밌었죠. 하지만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같은 반 학생이 학부모인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중학교 동창이었고 우연히 상담을 하다 보니 아이의 엄마와 일찍 사별했다는 것도 알았죠. 처음엔 그저 동창의 학부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저 동창생이 학부모가 된 모습을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감정이 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냐? 너랑 나랑 참. 중학교 때 내가 너 되게 좋아했었는데 너 그거 알아? 아, 웃기지? 아, 그러게.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애를 왜 이렇게 빨리 낳은 거야? 네가 애 아빠가 돼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놀랍다. 이렇게 너랑 만날 줄 알았으면 기다리는 건데. 내가 참 주책이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널 만나서 참 좋다. 우리 잘해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과 끝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이는 아직 8살이었기 때문에 저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이런 아이에게 친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졌죠.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괜한 모성애가 꿈틀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럼 엄마 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좋아. 엄마 없어서 너무 슬펐는데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선생님, 우리 같이 살아요? 선생님이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결혼하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경아 엄마 될 거야.
우리 경아는 좋겠네. 선생님이 엄마가 되고, 이제 경아도 엄마 있으니까 좋지?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다른 애들 엄마가 집에 있는 거 항상 부러웠는데. 난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더 좋아. 경아가 잘할 거야.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곱게 키운 딸이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 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저 역시도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요. 분명 싫어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남자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 또한 내 딸아이로 잘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오만과 함께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이럴 거면 학교고 뭐고 때려치워. 그 학교 가서 그 놈팡이 만난 거면 그냥 학교 나가지 말란 말이야.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 간다는 게 말이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놈한테 시집을 가냔 말이야. 소원아, 잘 생각해봐. 이건 분명히 너 후회할 거야. 네 인생 얼마나 창창한데 왜 하필 애 딸린 사람이니, 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 사별한 거 제가 다 아픔 치료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있고요. 말이 돼?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애를 너 애처럼 키운다는 거야? 엄만 그 꼴 못 본다.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 집 나가 그냥. 이 집 나가서 의절하고 시집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알겠어? 끈질기게 설득해도 절대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부모님께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님은 완강하게 나오셨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결혼만은 안 된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완강하던 아빠가 한번 남편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말이에요. 전 그 말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반대만 하시던 부모님이 그래도 얼굴을 보자고 하시니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데려와봐. 대신 아빠가 보고 아니면 진짜 짤 없어. 이 헛똑똑이 그렇게 똑부러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빠, 정말이야? 고마워, 진짜. 그 사람 보면 아빠가 정말 좋아할 거야. 너무 고마워, 아빠. 진짜 미안해, 그리고. 미안하면 일단 데려와봐. 내가 보고 아니면 진짜 끝인 거야. 알겠어? 어떤 놈인지나 보자. 그렇게 우리 딸이 좋아한다는데. 전 그렇게 아빠의 허락으로 남편을 부모님께 처음 인사시켰습니다. 부모님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의 멀끔한 모습,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처음에 그렇게 완강히 반대하던 부모님도 남편을 몇 번 만나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나 감사하고 슬프던지. 제 결혼을 허락한 것을 부모님이 어떤 심정으로 허락한지 알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지만 제가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엄마 아빠는 행복해질 거라고 장담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엄마.
저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아도 내 딸처럼 키울 거야, 정말. 나 지켜봐줘, 엄마, 아빠. 그래, 네가 잘 살면 됐어. 너 아껴주고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한다고 하니까 믿는 거야. 알겠니? 잘 살아야 한다. 아이고, 이거사. 고난길을 왜 가려고 하니? 이왕 가는 거 정말 잘 살아야 해. 알겠어?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말고 말이야. 우린 다른 거 없어. 그저 너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된다. 아니야. 나 후회 안 해요, 정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엄마, 아빠, 나 믿지? 한다면 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지켜봐 줘요. 그래, 잘 살아. 혹시라도 아니면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언제든 돌아오고, 알겠지? 우리 딸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신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했고, 저의 말을 잘 들어주곤 하였죠. 그런 남편에게 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딸아이와도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정말 엄마처럼 저에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 자리가 참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재혼이고 전 초혼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드러내셨죠.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 전 누가 미치고 위에 있고 하는 거 없이 그냥 한 가족으로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했고요. 아유, 고맙다. 정말 너처럼 고운 애가 내가 엄마처럼 잘해줄게. 우리 잘 살아보자. 경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세아가, 우리 정말 잘해보자.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성현이도 밝아졌어. 감사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잘해야죠. 경아가 다행히 저를 많이 따라서 다행이에요. 제가 더 잘해야겠죠. 엄마는 처음이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잘 알려주세요. 우리 잘 살아봐요,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데 뭐. 더 잘하려고 하지 마.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하렴. 알겠지? 어려워 말고. 어머님은 저에게 한없이 고마워하셨고, 저도 그런 어머님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어머님은 남편도 저 덕분에 많이 밝아졌다며 제가 이 집안의 은인이라고 했죠. 남편 직업 특성상 가끔 대화할 때 저를 너무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 것 빼고는 오히려 제 마음을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문제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그리나 싶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림에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경아 이렇게 6명을 그리더라고요. 전 처음에 성인 여자가 2명이라 이 여자가 뭐 아는 언니인가 생각이 들었죠. 경아야, 여기 이 사람은 누구야? 아는 언니? 아니면 경아 아는 사람이니? 여기는 할머니 같고 또 할아버지, 여긴 엄마, 그리고 아빠. 또 누구야? 아, 엄마.
난 엄마 2명이잖아. 그래서 2명 그렸어요. 나 그림 잘 그리죠? 내가 나중에 엄마만 따로 또 그려줄게요. 어? 아, 그래. 경아, 그림 참 잘 그린다. 나중에 엄마만 따로 한 장 그려줘. 우리 경아, 그림에 소질 있는걸? 이 엄마는 다른 데 사는 엄마. 여기 엄마는 내 옆에 있는 엄마. 난 엄마도 2명이야. 그래도 옆에 있는 엄마가 더 좋아. 딸아이가 말한 엄마가 2명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게 마음에 걸려왔지만 그냥 죽은 친엄마를 못 잊어서 그러나 보다 했죠. 다른 데 사는 엄마는 이미 딸아이 곁에 없으니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마음이 짠해왔어요. 저렇게 어린애도 친엄마를 기억하는데 그 친엄마는 아이만 두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싶으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 딸아이에게 정말 내 딸처럼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든 하루였죠. 엄마를 잃어본 적은 없지만 보고 있으면 딸아이가 괜히 마음 쓰이고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밝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오늘 경아가 그림 그리는데 엄마 2명을 그리는 거야. 이거 봐봐. 아직 경아 마음속에 친엄마가 자리 잡고 있긴 한가 봐. 어? 그러게.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넌 괜찮아? 뭐 기분 나쁘진 않았고? 그래도 가족 그림이었을 텐데. 아니, 전혀. 애가 얼마나 친엄마가 그립겠어. 이해해. 내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야지. 당신도 그렇고 경아도 그렇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한 3년 됐다고 했지?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진짜. 너뿐이다. 너랑 재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경아도 너 같은 엄마 만난 걸 축복으로 알아야 하는데. 내가 축복받은 거지. 이렇게 한 번에 토끼 같은 자식이랑 멋진 서방님이랑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남편과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하며 또 한 번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죠. 그렇게 딸아이 그림은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전 결혼을 하고 휴직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딸아이를 챙기고 시어머니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시어머니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전 경아의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매년 기일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딸아이에게 친엄마에 대한 마음을 영원히 지워버리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엄마를 매년 기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경아 친엄마 기일 따로 챙기세요? 이제 저도 챙겨볼까 하는데 그래도 경아 친엄마잖아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새 식구는 새 식구답게 살아야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마음만 받을게. 에이, 그래도 이 사람 전부인이기도 하고 경아가 엄마를 못 잊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정말 괜찮은데 혹시 챙기고 계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괜찮다니까. 그리고 너 오지랖 좀 그만 부려라. 그냥 너네 새 식구 잘 살면 되지. 무슨 기일을 챙겨? 그리고 경아도 얼른 친엄마 있고 마음 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괜히 애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억양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항상 나긋나긋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언성을 높이니 너무 놀랐어요. 전 너무 놀라 어머님을 쳐다보았고 어머님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다시 말씀을 이어가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운 날이었죠. 무엇보다 저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어서 더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언성을 높일 만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니, 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냥 솔직히 뭐 이런 얘기 할 게 뭐가 있니? 그냥 너네만 행복하게 살면 돼. 네가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랬지. 내가 너무 과했지? 결론은 이런 얘기 앞으로 없었으면 해. 너랑은 좋은 얘기만 하고 싶구나. 아, 네. 괜히 제가 물어봐서 어머님 심기만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전 그냥 좋은 마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괜히 화냈지 뭐.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아휴, 나도 참 주책이지? 괜찮으니까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 일단은 어머님과 이렇게 말을 하고 끝을 냈지만 제 기분은 참 찜찜했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전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고부 갈등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도 화를 내시니 그냥 저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제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죠. 다정한 남편, 토끼 같은 딸,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렸지만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그러시나 보다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더는 이 얘기를 굳이 꺼내지 말아야겠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러던 중 딸아이와 남편, 저 이렇게 친정에 가게 됐어요. 아이고, 경아 왔구나. 그래, 잘 지냈어? 한서방도 어서 오게. 아주 셋이 보기가 좋네. 자, 뭐 좀 먹지? 아유, 그러게. 경아, 지난번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다. 아주 아빠 닮아서 완전 키도 클 거야. 경아야, 할머니가 이거 해놨다? 저희 부모님들은 최대한 저희 딸아이를 본인들의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셔서 그런지 최대한 저희에게 이제 맞춰주시려 하셨죠. 참 그런 부모님의 노력에 감사했어요. 하나뿐인 딸,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걸 전 다 알았거든요. 전 엄마도 닮았어요. 엄마가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도 아빠보다 조금 작던데. 저도 그래서 엄청 클 거예요. 어? 아, 그렇구나. 저번에 만났었어? 꿈에서 만났나 보구나, 우리 경아가. 어서 할머니가 해놓은 쿠키 먹자. 아, 경아가 꿈에서 자주 엄마를 만나나 봐요. 경아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이리 와서 얼른 이거 먹어. 딸아이의 말이 지난번부터 거슬리더라고요. 자꾸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혹시라도 정말 엄마를 못 잊어서 이게 허구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이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었죠. 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친정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신 게 보여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최대한 있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건 매 한 가지 사실이었죠. 아이가 아직 친엄마를 못 잊은 것 같은데 너 괜찮은 거야? 이런 것도 뭐 다 다짐했겠지만 그래도 괜찮니? 엄마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현실이랑 꿈이랑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해. 안쓰럽지 뭐.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남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잘해도 본전, 못하면 아주 큰일이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의 위로로 조금의 안정을 찾을 순 있었지만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 무언가에 자꾸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뭔가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아까 경아가 한 얘기 말이야. 엄마를 만났다고 하는 말. 자기 어떻게 생각해? 정말 꿈에서 만난 걸 혼동하는 거야? 아, 당연하지. 죽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말이 안 되지. 그냥 아이라서 아직 그런 거야. 정신과적으로도 그런 경우 꽤 많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안 그럴 테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어린애들 간혹 그러거든. 아, 그래? 저런 애들이 많다고? 난 걱정되는데. 일단 알겠어. 자기가 더 잘 알겠지 뭐. 그럴 때마다 안쓰러워 정말. 남편의 말에 신경 써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신과적으로도 저런 소아 친구들이 많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였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전제품이 오래되었다며 저에게 같이 가전제품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어머님을 따라 나섰어요. 가전도 오래돼서 좀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같이 갈래? 네가 아무래도 안목이 있잖니. 같이 얼른 가보자. 네, 좋아요. 저도 모처럼 만에 콧바람도 쐬고 좋죠. 냉장고랑 세탁기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매장 있던데. 어머님과 같이 나선 쇼핑길. 어머님은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듯 했어요. 매번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매장에서 점원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고부 사이가 너무 친해 보여서 자꾸 저렇게 쳐다보는 건가 하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제품을 고르고 있던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리더라고요. 어머닌 전화를 받자마자 사색이 되셨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매장을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쫓아나가려고 하자 점원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아줌마가 시어머니예요? 아유, 나 아가씨가 진짜 짠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살려면 빨리 이혼해요. 저 사람. 점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못 드린 채 시어머니를 쫓아 나섰죠. 그리고 쫓아 나갔을 때 제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가만히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네 주제에 여길 와?
동네 사람 다 보는데 안 되겠다. 성현이한테 전화해야지.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널 거기에 처박은 거야. 알겠어? 어떻게 또 기어 나와가지곤. 우리 경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이러실 순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절 가둬놓는 거예요? 부모 없는 천의 고아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 이대로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나왔는데? 우리 경아 보고 갈래요. 네? 어머니, 제발요. 닥쳐! 누가 듣겠다? 누가 엄마야? 경아 새엄마도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야. 빨리 다시 쳐들어 놔야지.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정말? 너 내가 다시 병원에 데려다 주마. 이번엔 아주 절대 못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경아 친엄마라뇨? 그리고 병원이라뇨?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소리치는 바람에 어머님은 그대로 놀라 얼음이 되셨고 그 여자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둘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이 집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아니 좀 들어보면 여기 여자 처지가 딱해서 그러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보면 정상 같은데 아니 성현 엄마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똑 부러지는데 아유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좀 얘기 좀 잘 들어보고 해봐요. 성현 엄마도 너무한다 정말. 혹시 경아 새엄마인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지금 경아 얼굴 한 번 못 보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제발 경아 좀 보게 해줘요. 네? 저 진짜 멀쩡하거든요. 제발요. 목숨 걸고 도망쳐서 경아 얼굴 보는 거예요. 경아 좀 보게 해줘요. 매장 점원에게 들은 말은 놀라웠죠. 사실 이 집 며느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전의 고아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처음엔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딸처럼. 그러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에게나 친절한 며느리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함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런 며느리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채 시어머니의 모함을 알고도 이 집에 붙어 있었다고 해요. 하나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점점 도를 지나쳐 남편도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다하다 아내가 도벽이 있냐는 둥, 알코올 중독이라는 둥 이런 거짓말을 토대로 아내를 본인의 정신병원에 가뒀죠. 이 모든 것들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억지로 진행시키고 남편은 저와 재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매번 친모가 병원에서 탈출해서 올 때마다 한 번씩 봤다고 해요. 그것도 잠시 다시 병원으로 끌려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했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 사람들도 다 방관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 다 들었어요. 당신 정말 끔찍하더군. 어떻게 애 엄마를 이 지경까지 만들 수가 있어? 애는 무슨 죄며? 이러고 나한테 뻔뻔하게 애 엄마가 죽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댄 거야? 소름 돋아.
난 이 일 절대 묵가지 않을 거야. 기대해. 끔찍한 것들. 넌 그런 말을 믿는 거니? 제가 얼마나 병적인 사이코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보낸 거다.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믿으려 마가야. 어? 너 이 시험이 못 믿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안 그래? 아니,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됐겠지. 당신 병적인 거 유명하다며. 아들 사랑 대단하고. 처음엔 그러겠지만 누가 아들 옆에 있는 꼴을 보겠어? 정신병자 사이코. 아니, 성현 씨도 똑같아. 그 어미의 그 아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기대해. 못 참으니까. 전 그 길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서 제가 본 것 그대로 진술을 했죠. 이제서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편 병원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걸 알고 남편은 친정집으로 저를 찾아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며 해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못 믿어? 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그 여잔 사이코라니까. 알코올 중독에 도벽에 그리고 남자 발김증에 치료가 시급한 여자였어.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내가 오죽하면 병원에 입원시켰겠어? 찾아오지 마. 소름 돋아. 네 얼굴 보기 싫어. 역겹거든. 네 어미랑 너 쌍으로 콩밥 처먹을 준비나 해. 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나 또한 먼 미래에 그 여자처럼 갇혀 있었겠지. 네 어미 유명하다며. 그 동네에서 아들 사랑 어디 남한테 뺏기겠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여자 퇴원시키고 엄마랑 절연할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소원아.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리자 친정아빠는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꺼지라고 말했죠. 전 이 순간 부모님한테 참 죄송했어요.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게 이 꼴이라니.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무사하면 됐다고 했어요. 꺼져 당장.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검사 변호사야. 이번 일 절대 못 넘어가네. 어디 한번 잘 싸워봐. 아빠는 바로 대문을 닫으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죠. 경아 친모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정말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당장의 우울증은 조금 있지만 절대 입원 정도는 아니라며. 그리고 남편 병원은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직원들 증언도 만장일치로 일치했어요. 동네 사람들 증언도 많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검찰에 넘겨진 뒤 구속이 되었죠. 남편 또한 의사면허도 박탈당했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끔찍하기도 했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망쳐 네가? 처음부터 네 얼굴 보고 내가 바로 알아차렸어.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라는 거. 에휴, 분명 저 친모년이랑 짜고 치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남자도 있게 생겨가지고 가만 안 둔다 아주. 맘대로 해요. 이 사이코 아줌마야. 당신 며느리였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워.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난 잘못 없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엄마가 그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난 죄가 없다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계속 본인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울고불고 법정에서 빌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서 구속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경아 친모는 퇴원을 했고 지금 안정을 찾았고 남편 쪽이 준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위자료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경아를 데려다가 살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죠.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기극이 대단했으므로 결혼 무효와 함께 저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거 하나로 인생 공부를 했죠. 제 자신이 그렇게 똑부러진다고 믿었지만 참 사람을 쉽게 믿었더라고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물론 많기 때문이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다 갚을지. 아마 소은 씨 아니었으면 평생 경아 얼굴 못 봤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걸요. 그때만 아니었으면 저 역시 아직도 모른 채로 살았겠죠. 경아, 잘해주세요. 너무 예쁘고 똑똑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얼마나 야무졌는지. 경아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늘 엄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역시 경아 말대로 키도 크시고 예쁘시네요. 앞으로 건승하길 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아랑 같이 있게 해주신 것도, 저를 위해 나서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방관할 때 이 여자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하니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만 같아서 뿌듯했어요. 이제 경아도 더 행복해지겠죠? 사이코패스 할머니와 아빠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사랑해주는 엄마 옆에 서 있다는 게 아마 더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전 복직 신청을 했고 정근을 갔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말이죠. 다행히 부모님도 같이 이사를 와주셔서 지금은 완전 새 출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결혼이었지만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삶을 후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꽤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 소름이 돋아요. 그래도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 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훈이도 당황해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 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 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 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어.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이에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